자, 그 다음 주제는 이제 우리가 이제 functional programming, 함수형 프로그래밍입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제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준비가 됐죠. 타입이라고 하는 거 배웠고, function이라고 하는 거 배워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functional 프로그래밍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작은 함수들을 조합해서 큰 덩치의 함수를 만들고 그걸로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하겠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수들을 조합을 하는 어떤 방법으로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존의 뭐 자바나 파이썬이나 뭐 이런 언어들은 어떻게 보면 이 함수 호출하고 저 함수 호출하고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개의 함수들을 조합을 한 거죠. 요 함수 먼저 실행하고 그 다음 함수 실행하고 그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펑셔널 프로그래밍에서는 그런 방식도 있긴 하지만 고차원 함수라는 방식으로도 또 이제 조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함수의 인자가 또 다른 함수가 되기도 하고 또 함수의 결과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새로운 함수가 되고 함수가 인자로 되기도 하고 리턴 값으로 되기도 하고 데이터 스트럭처에 저장되기도 하고 함수의 사용이 굉장히 자유로운 어떤 방식으로 해서 여러 함수들을 조합하는 방법을 제공을 하는 게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아주 키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고차원 함수라고 하는 거를 이용하는 아주 대표적인 함수가 이제 map이라는 함수. 사실 이전 시간에 한번 이걸 배웠죠. 그래서 map이라는 함수가 두 개의 인자를 받아요. 첫 번째 인자가 함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자가 이제 리스트인데, 요 map 함수를 하게 되면 요 함수를 이렇게 한번 적용하고, x2에다 적용하고, x3에 적용하고, xn까지 적용을 해서 각각에 대해서 뭔가 이제 함수 호출을 해가지고 결과를 얻죠. 그럼 그 결과들을 다시 리스트로 똑같은 어떤 폼에 인자로 들어온 리스트랑 결과로 리턴하는 함수의 리스트랑 길이는 같겠죠. 이제 뭐가 다르냐면은 x1에다가 f를 호출해가지고 결과를 얻고 xn에다가 f를 호출해가지고 결과를 얻고 그 결과들을 원서로 하는 리스트를 만든 게 이제 맵 함수라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게 하나 이제 여기 f를 사용했기 때문에 하이 오더 펑션의 아주 대표적인 이그젠플이고 필터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필터가 p라는 것도 이렇게 함수입니다. 함수인데 좀 특별한 함수예요. 인자를 받아가지고 테스트라는 함수예요. 요게 참이야, 거짓이야. 우리 어떤 기준을 내어서 뭐 짝수가 아니야. 그런 거 테스트하는 함수가 p라는 이야기. 그래서 이제 주어진 리스트의 원소에 대해서 다 테스트를 해가지고 오로지 PXI 테스트가 참인 결과만 나온 것들만 다시 리스트로 만들어서 결과를 내겠다가 이제 필터 함수예요. 참이 아닌 것들은 다 이제 필터 아웃을 시켜버리고 그런 함수가 이제 필터 함수고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테스트하는 함수 t가 바로 이제 고차원 함수가 되는 것이죠. 인자가 함수니까. 이제 고차원 함수라고 하는 방법을 가지고 이제 여러 작은 함수들을 조합해서 큰 함수를 만드는 방법이 이제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아주 핵심적인 아이디어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제 그 이그젠플로 뭐 이제 펠린드론 함수를 했네요. 펠린드론 함수를 한번 써보면서 한번 했습니다. 플레이그라운드. 펠린드론 함수는 이제 뒤집어도 똑같은 스트링이냐, 스트링 뒤집어도 같은 게 이제 펠린드롬 스트링이죠. 그래서 테스트하는 방법은 그게 이 주어진 스트링이 펠린드롬이냐 아니냐 를 테스트하는 방법은 아주 심플합니다. 주어진 스트링하고 reverse라는 게 이제 뒤집는 거거든요. 뒤집는 거하고 같으냐를 테스트를 합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면 펠린드롬인지 테스트하는 함수가 그 다음에 이제 n을 하나 받아가지고 필터를 하는 거예요. 뭘 필터하냐면 이렇게 그래서 1부터 n까지 숫자를 쫙 하고 show로 맵을 했으니까 숫자였던 거를
스트링 1부터 스트링 n까지로 n을 갖고 있는 리스트로 바꾸는 거예요. 쪼그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트링이 과연 펠린드롬이냐 테스트를 해서 펠린드롬에만 필터링 하는 게 지금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다가 볼까요? 하니까 펠린드롬스하고 150이라고 하면요. 근데 요게 요 결과가 리스트니까 스트링이 아니니까 show라면 이상하게 프린트가 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한번 프린트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결과는 나오면 할 것 같아요. 그럼 한번 해보면 이렇게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1부터 150까지 중에서 펠린드롬인 거. 여기 보시면 다 이 숫자들이 뒤집어도 원래 숫자랑 똑같게 되는 그 숫자에 해당하는 문자일인 거죠. 141이면 거꾸로도 140이고 네, 이렇게 출력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이 타입을 한번 또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 스트링을 받고 결과는 볼리안을 리턴하는 것이죠. 이게 볼리안 결과니까. 그 다음에 펠린드롬스는 뭐 인트를 하나 받아서 지금 결과가 뭡니까? 뭐 리스트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리스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가 스트링이니까 요거의 타입이 스트링 리스트가 되겠죠. 요렇게 될 것 같습니다. 체크 한번 해볼까요? 결과가 잘 나오고 특별한 타입 에러가 나오지 않은 거 보니까 됐고요. 신기할까? 얼마든지 써도 되고요. 근데 이런 게 이제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아주 기본적인 이기잼플이고요. 그 다음에 또 파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고차원 함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무슨 이야기냐면 take라는 함수가 있어요. take를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take가 있어서 5개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리스트에서 10까지 리스트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다. 1부터 5까지 출력되겠죠. 만약에 1부터 10까지인데 20개를 끄집어내라. 당연히 그냥 1부터 10까지만 나오겠죠. 끄집어낼 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5개를 끄집어내라. 이러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안 나오게 되겠죠. 요게 이제 take 함수입니다. 아시겠죠? take라는 함수인데. 그래서 take라는 함수의 타입만 좀 살펴보면 int를 받고 어떤 리스트를 받아서 이 int의 개수에 만큼 해당하는 걸 뽑아낸 거죠. 앞에서 그게 이제 take 함수. 근데 이제 map을 쓰겠다는 이야기예요. map을 써가지고 그래서 이제 take는 인자가 2개죠. 인자가 2개. 2개를 받아야 되죠. 근데 이제 인자가 2개인데 얘를 받지 않고 하나만 주겠다. 이게 이제 partial application 있습니다. map하고 take 3 이렇게 말하겠다는 이야기예요. take의 함수의 인자는 하나죠. 그리고 그래서 1, 2, 3, 4, 5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라고 하면 복잡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복잡하니까 좀 이렇게 괄호를 빼봤습니다. 조금 더 보기가 좋죠? 일단 런 한번 해볼게요. 결과는 take 3이라는 함수를 여기다가 적용을 하면은 1, 2, 3만 뽑아져 나올 것이고 또 take 3을 여기다가 적용을 하면 6, 7, 8만 나올 거예요. 1, 2, 3, 6, 7, 8.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그 두 개의 리스트를 원소로 하는 바깥쪽 리스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take가
인자를 2개 원래 받는 게 정상인데 일단은 여기까지는 하나만 받는 식으로 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함수 인자를 다 주지 않고 일부만 주고 호출하지 않았느냐. 테이크 3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이크 3은 네, 일단 부분 적용 partial application이다. 추가 설명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복잡한 건 이제 function composition이에요. function composition. function composition. 그리고 점이라고 하는 것이 연산자입니다. 이런 타입을 갖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런 거 수업 시간에 배웠죠. 네? 그러면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 먼저 gx를 하는 거죠. gx를 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다시 f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f 함수 조합 동글뱅이 g 이렇게 하면 g부터 먼저 함수 호출을 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f라는 거예요. 계산 순서가 요런 방향, 요런 순서예요. 지금 제가 하이라이트 한 게 지금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요런 순서대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펑션 컴포지션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펑션 컴포지션의 인자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3개예요. f, g, x 3개를 받는 게 펑션 컴포지션 함수의 조합이 되겠어요. 여기 하스켈에서는 동글뱅이라고 쓰면은 5라고 하는 이름 변수랑 겹치니까 점이라고 하는 걸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f, g, x 3개 받는 거예요. b에서 c로 가는 함수, a에서 b로 가는 함수, a의 타입의 값 x 이렇게 3개를 받고 이제 c를 리턴합니다. 요거를 잘 조합을 하면 굉장히 또 프로그램을 간결하게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요거 한번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맵 리버스 필터 스미스가 아니면 어쩌고저쩌고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요 안쪽부터 쓸까요? 그냥 한번 써볼게요. 맵 리버스 하고 필터에 스미스가 아니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하나의 함수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x에 해당하는 인자값을 주는데 존스 주고 스미스 주고 화이트 주는 거. 여기다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제일 이게 F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게 G에 해당이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계산을 뭐부터 한다고 했습니까? 오른쪽부터 왼쪽. 그러니까 요거부터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터 이게 스미스가 아닌 것만 필터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존스는 아니죠. 화이트도 아니죠. 스미스는 맞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존스하고 이렇게 나올 것 같아. 요게 나오겠죠. 스미스만 빠지고 존스하고 화이트 필터를 이렇게 하면 존스하고 화이트 이렇게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맵 리버스를 이 존스 화이트 리스트다가 적용을 하면 이게 나오겠습니까? 이게 뒤집으려면 복잡한데 SENOJ가 되고 ETIHW가 되겠죠. 이런 거가 결과가 나오겠죠. 시험해볼까요? 그렇죠? SENOJ ETIHW 네. 그게 이제 그리고 사실은 요거를 또 좀 쓸 수 있자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렇게 써도 됩니다. 이제 좀 괄호가 많잖아요. 괄호가 많은 거를 사실은 쓸 수 있어요. 이렇게 괄호가 지금 다 빠졌죠. 괄호 요 괄호가 없어졌죠. 요 괄호하고 요 괄호 없어졌죠. 요 괄호하고 요 괄호 대신에 달러를 써가지고 이렇게 쓰면 돼요. 네. 한번 해볼까요? 위에 거랑 아래가 요게 2번 찍히겠죠? 네.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달러라고 하는 거의 타입은 뭐냐면 2개를 받는 거예요.
달러가 F하고 X를 가해서 그냥 FX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에서 B로 가는 거고 A로 가는 거 뿐입니다. 점의 타입은 훨씬 더 복잡하죠. 점의 타입 잘 알아두시고 달러의 타입도 좀. 그 다음에 니게이트 썸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한번 그대로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사진은 그대로 두고 맵하고 니게이트 썸하고 어떻게 했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1, 2, 3에다가 니게이트 썸을 적용하겠죠. 1, 2, 3 리스트에다가 그러면은 이 점은 어디서부터 된다고 했죠? 이게 지금 일단은 뭔가 두 개가 나오겠죠? 두 개가 나오겠죠? 여기에 대하여 적용한 결과, 여기다 적용한 결과는 첫 번째, 여기다 적용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썸에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이 썸에 뭐가 되는 것이죠? 여기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거 오른쪽부터 계산한다고 했어요. 썸 1, 2, 3 썸 하면 6이 되겠죠? 6으로 한 다음에 니게이트니까 이제 음수 6이 되겠죠.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5를 썸 해봐야 그냥 5가 되겠고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쭉 가로가 하나 더 있어야겠네. 그래서 여기서 또 가로 없애려면 달러 하나 써주면 돼요. 이렇게처럼 가로를 써줘도 되지만 달러 이렇게 써주면 되죠? 마이너스 2. 아주 간결하죠? 사실은 여기도 가로 써 여기도 점을 써야 되나요?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없어야 될 것 같은데요. 가로가 많이 없어져 버렸죠. 어쨌든 하이 오더 펑션 컴포지션 점 써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이 오더 펑션 example이 fold R, fold L 두 개를 같이 지칭하는 걸로 fold L, fold 펑션이다. fold란 뜻은 접다란 뜻이에요. 접다. 그래서 이제 R이면은 오른쪽부터 이렇게 접어가는 거고 L이면은 왼쪽부터 접어가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fold R과 fold L 함수의 정의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요거 굉장히 어떤 추상적인 함수여서 요것만 보고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고요. 요거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한 거 여기 위키피디아에 아주 좋은 그림이 나와서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한 거를 보면 굉장히 알기 쉽습니다. 일단은 fold R이나 fold L 둘 다 F 함수 첫 번째 인자가 3개예요. 일단 하나, 둘, 3개. 하나, 3개. 그리고 첫 번째 인자하고 두 번째 인자가 첫 번째 인자는 함수고 두 번째 인자는 뭔가 accumulator 뭔가 이렇게 계산을 해가는데 쭉 누적해가면서 어떤 계산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하는 거를 뭐 for loop를 가지고 작성해봐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sum은 0, 그다음에 i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계속 반복하게 하고 i가 1일 때 sum은 sum 플러스 i 하면 i가 1이니까 0에다가 1 더하고 1이 되고 i가 2가 되면 sum 플러스 i가 1 더하기 2가 돼서 sum이 3이 되고 i가 3이면은 sum 플러스 i가 3 플러스 3이 돼서 6이 되고 i가 4면은 6 더하기 sum 플러스 i가 6 더하기 4가 돼서 10이 되고 이렇게 계속 누적해 나가는 sum이라는 변수 같은 거를 우리가 이제 두잖아요. 그런 뭐 일종의 테크닉 스타일이잖아요. 그런 누적한 변수 값이 ACC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두 번째 인자 값이에요. 근데 이제 그 누적하는 게 이제 왼쪽에 있느냐, 왼쪽부터 쭉 누적해 가면서 하느냐, 그럼 이제 fold L이 되는 거고, 오른쪽도 쫙 누적해 가면서 하면은 이제 fold R이 되는 거예요. right.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인자는 리스트인 거는 똑같아요. 그래서 인자는 펑션, 어떤 누적 변수, 리스트. 라는 점에서는 fold L이나 fold R 같은데
왼쪽부터 누적해가면 fold L, 오른쪽부터 누적해가면 fold R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도대체 왼쪽부터 오른쪽부터 누적해간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자, 1, 2, 3, 4, 5라고 하는 어떤 뭐 리스트가 주어졌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계산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ZR이니까 fold R이니까 Z가 이제 ACC 누적값이에요. 누적값을 오른쪽에다가 두고 F의 왼쪽 피연산자를 O, 오른쪽 피연산자를 Z로 놓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 계산할 땐 또 그 계산한 값이 누적한 값이죠. 누적한 값을 또 오른쪽에 놓고 4를 왼쪽에 놓고 또 계산하고 어떤 패턴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계산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fold R이고 fold L은 반대예요. 1, 2, 3, 4 보면은 Z를 누적값 Z를 왼쪽에다가 뒀어요. F의 왼쪽 피연산에다가. 그리고 1을 오른쪽 피연산에 뒀어요. 그래서 F를 Z1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누적값을 계산을 하고 다시 누적한 값을 또 왼쪽에다 뒀어요. fold L이니까. 그렇게 하고 2를 오른쪽에다 두고 두 번째 원소 2를 계산하고 또 그 결과를 또 왼쪽에다가 놓고 세 번째 값을 또 오른쪽에 놓고 이렇게 쫙 왼쪽부터 쫙 이렇게 누적해서 계산하는 그게 이제 fold L이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이해를 좀 일단 하시고 집에 가서 조금 꼼꼼하게 한번 좀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fold L이나 fold R 함수를 잘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뭐 자바나 파이썬에서는 뭐 포루프 같은 것들 쓰잖아요. 이 포루프를 구현하는 방법이 fold fold R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루프일 때 요 F를 뭘 줘야 될 것인가, 누적은 뭘 줘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이터레이션 되는 대상을 이제 리스트로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fold R 함수를 그래서 간단하게 좀 한번 해보면요. 이거 fold R에서 이제 곱셈을 100% 줬고 1하고 2,3,4 하겠다를 이제 한번 해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걸 배웠으니까 이걸 써먹을게요. 그러면 괄호 안 써도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1 어떻게 됩니까? fold R이니까 왜 오른쪽부터 하지? 1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4가 나오긴 하는데 사실은 이제 곱하기는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해서 이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뭐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건 다시 똑같은 경우가 나올 것 같아요. 폴 L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곱하기는 이쪽에서 곱하나 이쪽에서 곱하나 사실은 똑같은 거니까. 근데 굳이 설명하자면 여기서는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1 요렇게 4 곱하기 1 이렇게 해왔다 라고 하는 것이고 요거는 1 곱하기 2 하고 그 결과를 곱하기 3을 하고 됐나요? 그 결과를 곱하기 4를 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quick string 다음 함수를 고 fold R에 사실은 별로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요. max 0 max라고 하는 거는 두 개의 숫자를 받아서 큰 거 일단 하는 것이죠. 9 이거 줘야 되겠죠? 제일 작은 값을 디폴트로 줘야 되겠죠? 7이 나오겠죠, 둘 다. 그것도 이제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러분들 한번 찾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기니까 이 아래다가 두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해보고요.
인덴테이션 되게 신경 쓰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그러면 뭐 A, B, C, D, F 똑같이 이거 폼 L로 바꿔. 요거는 이제 특별하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다르게 하려면 요거 한번 카피를 해가지고 여기 나온 예제를 봐야지 좀 재밌겠죠? 나눗셈을 하면 다르게 되지 않을까? 될것 같죠? 그러면 이제 뭐가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지금 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나눗셈을 뭘 먼저 했죠? 3 나누기 4를 먼저 했잖아요. 그러면 0.75인가요? 2를 0.75로 나누다 보니까 2보다 더 큰 값이 됐겠죠. 근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0.5가 되고 그걸 또 3으로 또 나누고 그러니까 2분의 1, 6분의 1이 되는 거죠. 24분의 1이 되는 것이죠. 24분의 1. 정말 24분의 1이죠. 합친게 맞네요. 24분의 1. 응? 응. 그러니까 다르죠. 홀드 다른 거. 이그젬플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펑셔널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야기 한번 주제로 살펴봤고요. 고차원 함수를 살펴봤고 map, filter, hold r 그다음에 점과 달러 이런 함수들 take, 사실 drop도 있는데요. take, drop 이런 함수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